봅시다. 조선 태영령 그 밑줄 그라는데 밑줄 긋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의미 부여하면 돼. 뭐 3개월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서 태형에 처할 수 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여기다 밑줄 그어야죠.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들을 데라우치 총독이 매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반포한 명령이니까 일본인이 거기 태형대에서 처맞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 자, 2번 경찰범 처벌규칙 1912년. 이거는 헌병 경찰이 이 조례에 입각해서 조선인들의 기본권을 억압을 했다는 거잖아. 자, 19항 볼게.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즉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면 또 연도 문제 물어볼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고. 3번. 아우 오늘 몸 안 좋네. 토지조사령.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명칭 및 뭐 땅에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신고해라. 여기다 밑줄짝 임시 토지조사하고 국장한테 신고해라. 이게 조선 총독 같거든. 근데 토지조사하고 국장한테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좀 어려운 변별 선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럼 이거 나오면 토지조사 사업인지는 알겠죠? 뭐 토지조사 사업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문답할 때 그때 할게요. 4번 갈게요, 회사령. 자,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신고제로 바꿔서 낼 수도 있다라는 점. 신고제가 되면 회사령이 제정된 거야, 폐지된 거야? 폐지된 거지. 자,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5번 사료 갈게요. 자, 문화통치 사료인데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애당초에 문화통치죠. 그럼 이렇게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 까닭은 무슨 운동 때문에? 3.1 만세운동. 그럼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꾼 총독은 누구예요?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총독. 자, 6번 사료 볼게요. 친일 인물을 물색하게 하고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친일 단체를 만들게 하는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하게 한다. 이게 문화통치 실제 목적이죠.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킨다라는 거고. 7번 사료 갈게. 7번에다가 별표 존나 때려야 돼. 이거 개 많이 나오지. 자, 연도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 1조 일단 먼저 볼게. 국채를 변역하거나 여기다가 밑줄 쫙. 국채라고 하는 게 국가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야. 즉 천황 중심의 일본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행위. 즉 천황 중심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뭐 일본의 여러 운동가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무정부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을 칭하는 말이야. 국채를 변역하려는 자.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 딱 한 종류밖에 없어. 이거는 뭐야? 사회주의자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조 볼게.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 여기다가도 밑줄자.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구역이 어디냐면 이게 치안유지 법이잖아.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법이니까. 어? 그래요. 일본의 입법부를 일본 제국의회라 그래요. 그럼 이게 법이 일본 지역에서만 반포됐고 일본 지역에서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외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대. 그럼 그 외 지역은 어디를 뜻해? 조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였으면 여기다가 밑줄 쫙 긋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할 거야. 어. 넘어가자. 8번 갈게요. 식량 수출입과 생활난.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수출할 때 결코 자신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쌀의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 쌀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좁쌀의 수입만이 증가한다. 이건 딱 봐도 무슨 계획이야 이거? 한미증시 계획이지. 일단 이 좁쌀 같은 경우에는 만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좁쌀이 많겠죠. 아무튼 이거 한미증시 계획이고. 자, 그리고 9번 3차 교육령. 1938년. 애당초에 1938년에 제정됐던 것들은 대부분 다 한국 신민화 정책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민족 말살 정책에. 자, 특히 국채에 관련된 신념을 공고히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야. 일본은 국가의 몸뚱아리 체제는 그거지. 천황 중심의 국가죠. 그러니까 즉 천황 국가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한다라는 거야. 한국 신민은 천황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천황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을 철저히 하도록 힘써야 된다. 출령한 한국 시민의 자질을 얻게 하고 내선일체 신의 협력에 미풍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된다. 애당초에 3차 교육령 제정 목적이 뭐라고? 징병징용을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 신민화의 목적이 두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상징하는 민족성이 나오는 조선 역사하고 국어를 수익 과목, 선택 과목으로 해서 줄여버리잖아요. 민족성 말살의 목적이 있지. 자, 그리고 이제 10번 사로 갈게. 조선 총독의 대륙 병참 기지에 관련된 훈시. 조선의 힘만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조선 산업의 분야를 다각화하며 특히 군수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둬야 된다.
아시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후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 중화공장, 중공업 공장이 많이 등장한 거. 그거 다 군수공장들 아니야? 우리나라의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병참기지와 정책사료입니다. 자, 11번 갈게. 한국신민서사.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내가 써놨구나. 친절하게. 연도 38년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이걸 강제 암송하도록 시켜서 한국의 신민으로 세뇌시키려는 게 목적이었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연도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 여기다 인적에다가 밑줄, 물적에다가 밑줄 치세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수탈이 목적이래. 조선 지역에 관련돼서. 자,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인적 자원 수탈부터 물어보자. 일본군 성노예로 착출하는 거 뭐라 그래? 노동자로 착출하는 거. 병사는? 좋아. 물적 자원 공출 품목 말해보세요. 숟가락이 아니라 금속을 가져가는 가운데서 금속으로 된 숟가락을 가져가는 거겠죠. 네, 숟가락 아니에요. 자, 아무튼 됐고. 자, 아무튼 그런 거 이제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선전운동을 해. 그 선전운동 이름 뭐더라?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전쟁을 위해 조선의 남한은 군복을 입고 나아가서 싸우자. 이러한 선전운동을 뭐라 그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라 그래요. 이거를 진행하는 말단 조직이 애국반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국민징용령 면사무소 직원이 징용가라고 했어요. 징용은 노동자로 착출하는 거죠. 사할린 비행장에서 고생하신 분에 관련된 사료야. 그냥 넘어가면 될 거고 징용이 법적으로 시행된 거는 39년 이후에요. 39년. 자, 14번 징병 영장. 이건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 보통 이제 군대죠. 군대.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끌려갔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징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사료다. 그 다음에 16번 사료 갈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여러 형제 따 밑줄 자. 자, 우리 시험 범위 일제강점기 역사 안에서 형제 이야기 나오면은 무조건 이 형제들밖에 없어. 이시형, 이회형, 육형제야. 자, 일시에 협력하여 만주에다 밑줄 자. 그럼 이 만주가 어디야? 북만주야, 남만주야? 남만주 어디가 어떤 간도? 서간도. 즉 여기는 서간도를 뜻하는 거야. 그럼 이 사료가 나오면 서간도에 관련된 역사가 이어서 나올 거야. 그럼 물어볼게. 서간도에 있는 한인 자치기구가 뭐죠? 신민의 해외지부 성격 갖고 있는 경학사죠. 경학사가 12년에 이름을 북민단으로 교체하고 19년에 한족회 그리고 군정부로 개편된 게 서로군정서. 여기는 무슨 학교가 있었지? 독립군 장교 양성학교. 신흥강습소 13년에 신흥중학교. 최종적으로 19년에 신흥무관학교. 그 신흥무관학교 교습비가 공짜인 이유가 이 형제들의 기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17번에다가 별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대동단결선언. 자, 융의왕제는 순종이야. 순종. 순종왕제야. 삼보. 거기에다 써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3개를 삼보라 그래. 뭐가 있겠어? 땅, 영토, 그 다음에 인민, 사람이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자, 아무튼 이거를 포기한 1910년 8월 29일 여기다 밑줄 자. 1910년 8월 29일이 뭐야? 경술국치죠. 일제강점기 시작이지. 그때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요. 아싸, 오늘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신난다. 착하게 살걸. 우리 동지가 말하기 힘든데 삼보를 개스가 날이니 봐봐 여기다 밑줄. 융의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일제한테 누구에게 양도했다? 우리 동지가 뭐야? 조선인. 그러니까 주권이 황제로부터 어디로 이양됐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제 이양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으니 나중에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규정한 민주공화정 체제에 입각한 정부를 만들자라는 문서예요. 이게 상하이의 신규식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나중에 국가의 주권을 국민으로 규정하는 민주공화정 체제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결의안인 거야. 대동단결선언. 연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나온 연도가 17년이죠.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3.1운동 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3.1운동을 결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드는 때 이 문서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헌법이 민주공화정 헌법이잖아. 그지? 이미 이렇게 만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이거 굉장히 잘 나와. 18번 사료도 변별력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 별표. 28 독립선언 운동인데요. 이게 그냥 이제 내용만 보고 28 독립선언 운동인지 알아먹어야 돼. 자,
본 단체는 한일 병합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 잡을 건 없고요. 3번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돼. 자, 본 단체는 자 여기다 밑줄 쫙. 28 독립선언 운동을 이끄는 본 단체가 어떤 단체일까? 그래 그거야. 조선청년 독립단. 그래서 여기다 밑줄 긋고 이 단체 이름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조선청년 독립단. 만국평화의 민족자결주의. 여기다 밑줄 쫙. 자,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28 독립선언 운동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야. 우리 민족에게도 정역할 것을 청구한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승전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이라. 4번 갈게. 앞에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혈전에다 밑줄 쫙. 그러니까 이 혈전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28 독립선언 운동이야. 너희 교과서 자료상.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3일 독립선언문. 이것도 그냥 익혀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군인과 조선인이 자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라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 즉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거네요. 이것도. 자, 이거 나오면은 이거 기미독립선언문이다. 18번과 19번 사료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8번은 일본 도쿄, 19번은 종로 탑고공원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이죠. 20번 갈게. 3.1운동은 외국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자, 3.1운동의 대한독립 만세 소식은 무력한 한국의 이미지를 독립을 위해 정하는 한국으로 바꾸어놨다. 원래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제사회 질서를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꿔놨다는 소리예요. 3월 중순부터는 일본이 3.1운동에 참가한 한국인들을 학살하였다는 기사도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해외까지 확대된 운동이었다는 소리예요. 하나 물어볼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 4월 15일이야. 그렇다면 4월 16일 미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재미 한인들이 뛰쳐나와서 가도 시위를 한 게 어떤 지역이에요? 말 개 많이 했는데. 4월 15일 날 제암리 학살 사건 이후에 4월 16일 날 미주 한인들이 뛰쳐나와서 가도 시위를 전개한 건 미주의 어떤 지역이에요? 예스, 맞아요.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니네 교과서 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이상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사진을. 그러면은 제암리 학살 사건 뒤 4월 16일 미주 필라델피아 한인 시위인 거야. 21번 갈게요.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운동 방향. 한편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되게 되면서 20년대는 그래서 사회주의와 낫사회주의 운동가 즉 민족주의자 두 조류로 이렇게 쪼개진다 그랬었잖아. 항일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었다. 이들을 일제로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해방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제도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상 존재 자체가 불법이죠. 사유재산 부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니까 노동자, 농민계급의 해방까지 추구하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은 일제로부터 더욱더 탄압을 받았고 민족주의 계열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이에 민족운동 전선을 통합하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다 밑줄자. 자, 그러면 이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 뭐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 OX로 한번 네가 맞춰보세요. 단체 이름을 얘기할게요. 조선청년총동맹 맞아요? 민족유일당 단체? 맞는데요? 사회주의 청년하고 민족주의 청년이 연합해서 24년에 만든 거 맞는데요? 근후에 맞는데요? 사회주의 여자하고 민족주의 여자하고 합쳐져서 만든 단체 맞아요. 조선 노농총동맹. 노농총동맹. 조선 노농총동맹. 아닌데요? 그냥 노동자하고 소장농하고 합친 건데. 신간에. 맞아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맞죠? 이름이 유일당이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22번. 안 들어봤죠? 어. 맞아. 왜 그러냐면 근우회가 신간에는 남편들이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고 근우회가 그 조직의 자매 단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편 따라서 이념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가족의 이념 전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다. 이 예시는 좀 위험한 예시다. 아니 그냥 해야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예시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서
뭐 집안 어르신들이 야 무조건 민주당 찍어 선거에서 그러면 이제 자식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 지지하잖아. 아빠가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면은 자식도 그냥 기아 타이거즈 같이 응원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은 신간회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 합쳐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여자들과 민족주의 여자들이 놀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남편들끼리 같이 뭉쳐서 활동하니까 우리도 뭉쳐서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 관련된 인권 투쟁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그 노예야. 음, 총동맹. 음, 노농총동맹. 조선 노농총동맹이 먼저죠. 24년에. 그 27년에 노동자는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농민은 조선 농민총동맹으로 분화된 거니까. 어. 어. 음. 어. 아니죠. 그 조선 노동총동맹은 나중에 사회주의 물이 들어서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바뀌어서 경성 트로이카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조직이죠. 그건 사회주의요? 그러니까 혁명적 이런 말 들어가면 아 사회주의 물이 들었구나. 근데 이름이 그냥 조선노동공제,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이래. 그럼 아직까지는 순수한 생존권 투쟁의 노동자 농민단체다. 이렇게 봐야 돼. 솔직으로 따졌을 때는 뭐 아니야 됐어 이상 얘기 그만할게요. 22번 대한민국 헌법 전문 괜히 헷갈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비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여기다 밑줄 짝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아니라 현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여기다 밑줄 짝 법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헌법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그대로 우리나라 현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임시정부도 헌법 보면 상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헌법이잖아. 우리나라 똑같지? 상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헌법. 4.19 민주이념 계승은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만 포인트로 잡고 가자라는 거야. 임시정부의 헌법을 계승한 게 현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이다라는 거. 22번 갈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우리 한국 인민의 남녀 아동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받는 압박을 밝힌과 동시에 독립을 호소합시다. 자, 거기 밑에 제목에다가 밑줄 칠래? 한국 여학생들이 어디에다가 호소문 보내? 파리강화이에 19년에 호소문 보냈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선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됐지? 김규식이 독립청원서 제출하고 있어 한국 여학생도 호소문 보냈던 거야. 자 그리고 피고 한인순 자그 밑에 그냥 이제 내가 정리해놨어. 자 이거 이렇게 한번 보자. 유관순은 천안 아우네 장터 시이잖아. 한인순이라는 여학생은 천안 양대리 장터에서 시했어. 그 구분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윤영숙 윤영숙도 잘 기억하시고 그 23번 가겠습니다. 이 인물들 나오면 아 이거 3.1만세 운동 사료다라고만 단순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독립공채는 누가 구매했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광복후 상환할 것을 그 증서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차리석 동생의 차정석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독립공채는 제대로 상환되지 못했대요. 왜? 독립공채를 샀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제 순사들이 그거를 발각을 하게 되면 가만히 냅두겠니? 존나 때리겠지. 그래서 집안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대부분 다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독립공채 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24번 가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 사료인데요. 자,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적 열망을 바탕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임시정부를 없애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과 체제를 개선하여 독립운동의 단체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일부만 바꾸자라는 거잖아. 개조파야. 그럼 말해. 누가 주장한 거야 이거? 안창호하고 이동희 쪽이 이제 이런 주장이었죠. 자, 본 국민대표 회의에서 실제 독립운동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 새로운 조직 밑조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무슨 파 주장? 창조파, 신채호, 박용만 등의 주장이겠죠. 25번 가겠습니다. 잠깐만, 국민대표회의 개최지가 어디예요? 목적이 뭐야? 회의의 목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 결정 회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시정부 본청사가 있는 상하이에서 해야겠죠. 그래요. 23년에 했고요. 네. 자, 25번 가겠습니다. 19년 봄 국내에서 3.1운동이 전개되자 국내 여러 청년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다는 각오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만주를 향한 이가 적지 않았다.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는 서간도야. 신흥무관학교 얘기 나오니까. 또 이거 갖다가 이시영, 이혜영 얘기 이렇게 답이 되는 선지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딱 봐도 보이죠? 어떻게 나올지. 자, 26번 가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잘 들어봐.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 이렇게 사료 보기를 낼 것 같아. 6월 7일 오전 7시 북한도에 주둔한 아군 700여 명이 북로사령부 소재지인 왕친영을 향하여 봉오동 지워버릴 거야 나는. 왕친영을 향하여 행군할 때 불의의 같은 지점을 향하는 적군 300명을 발견한지라 이렇게 해서 끊어서 그냥 낼 거야. 그럼 이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봉오동이라고 하는 저 빨간 글씨가 지워지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6월이잖아요. 20년 6월 여름에 하면 내가 봉오동 전투고 10월 가을에 하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갖다가 해석하라고 내가 변별력 선지를 만들 것 같아. 깔쌈하죠? 근데 이게 내가 학교쌤이면 나 이거 사료 그냥 못 지나쳐. 이유가 뭔지 알아? 한번 봐봐. 700여 명의 북로사령부, 북로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애들은 바로 뭘 생각하냐면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이다 하면서 꼬라박기 딱 좋죠. 그럼 이런 거는 보통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문해 창작의 영역이라 그래요. 아니 북로군정서가 아니죠. 북로사령부라 그랬죠. 어. 봉오동 전투 사료예요.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군부대 세 군부대 기억하시죠? 홍범도의 무슨 군부대? 안무에, 최진동에. 오케이. 합법 총 안 맞음. 총살 면제. 아, 27번. 청산리 대첩에 기여한 간도 동포의 지원.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내가 이제 제목을 써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내용만 보고 청산리 대첩인지 알아먹어야 돼. 볼게. 교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안악내들이 자 여기에다가 밑줄 자 마을. 자, 우리가 그 일본하고 싸운 전투가 뭐 이런 전투들이 있었어. 삼둔자 전투가 있었고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청산리 대첩이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그지? 근데 마을? 그 중에 마을이 언급된 게 뭐지? 청산리죠. 그래서 이 마을 안악내들은 어디 마을 안악내? 청산리 마을 안악내를 말하는 거야. 치마폭에 밥을 싸 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 입에 넣어줬다. 자, 잘 들어. 마을 여자들이 주먹밥 입에 넣어주고 있으면 청산리 대첩이야. 근데 봉오동은 그냥 산골짜기야. 거기 골짜기 절벽가에 마을 아낙네들이 막 밥 먹여 막 갑자기 와서 그러진 않아. 자 이거 청산리 대첩 사료고요. 그러니까 26번하고 27번은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사료를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런 거. 28번 갈게. 미스야 협정 25년이죠. 좀 서머리 해주자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와 그 다음에 만주 군인정부의 수장 장쪼린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건데 삼부 설립운동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이 미스야 협정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남만주하고 북만주에 있었던 세계 군정부는 무슨 운동을 전개하지? 그렇지. 혁신의하고 국민부 탄생의 이유가 됐죠. 자, 아무튼 뭐 미스야 협정 읽어볼게. 범한 자는 이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제 사망. 조선인 단체를 해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인 단체 밑줄 쫙.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소유한 총기를 수색하여 이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체한다. 5항 갈게. 일본 관원이 지명하는 불령단 수령을 체포하여 삼정부 수장들을 말하는 거지. 일본 관원에게 인도한다. 그러면 한 명씩 얼마씩 쳐줄게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거 만주군몰에 보낸 통보문 이거를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돼. 독립군 쪽이야. 3부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군 쪽. 볼게. 우리 독립군이 만주에서 중국 군경의 손에 살해된 수만도 100여 명이 넘는다. 중국 군경에다가 밑줄. 그럼 이거는 어떤 중국 군경이야? 만주 군인 정부 장쪼린의 군벌 정부의 군경을 말하는 거야. 100여 명이 넘고 일본에 인도되어 그들의 손에 살해된 수는 200여 명이 넘고 있다. 우리 독립군을 총살하고 독립군을 체포해서 일본 관원에게 인도하고 양민의 재산을 약탈한 등 악랄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부득이 자유상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 100만 동지를 일치 단결시켜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 체포하고 막 일본한테 넘기면은 우리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 만주 군벌 정부한테 대들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자 29번 갈게.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참모장 김학교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왕동원, 양석봉 등이 이끄는 부대하고 합세하였다. 자, 중국 의용군에다가 밑줄 자. 자, 이거 한중연합작전이죠.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료 딱 주고 다음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골라라. 그럼 배경이 뭐야? 만주 지역에서 왜 중국 군부대와 조선의 혁명군이 연합작전하고 있어요? 만주 사변이죠. 만주에 쳐들어왔으니까 만주에서 하중이 그 하지. 중일 전쟁은 이제 아니에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요. 우세시경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영릉가 정토에서 내가 빤스 부대 얘기했나 양세봉? 빤스 부대? 영릉가 여기 빤스만 입고 털고 와요. 조선혁명군이. 그래서 일본군이 이 영릉가 전투 이후에 양세봉의 조선혁명으로 빤스 부대라 그랬어. 30번 대전자령 전투. 대전자령에 그냥 여기서 근데 사료기가 끝나야 돼. 대전자령 전투? 이런 쌍호로군 지독하군 대단해. 그럼 뭐야? 중국 호로군? 이런 쌍성보 전투. 지청천. 독 한국 독립군.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대전자령 양쪽 우뚝 서 있어서 그 절벽이 기어 올라갈 수 없는 험악한 골짜기였다. 지청천 장군은 더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한국 독립군 사료고. 자, 30번 갈게. 의열단 파괴 대상 오폭파죠. 조선 총독부. 자, 물어봐야지. 남산 조선 총독부 폭파 그거 누구예요? 그렇지. 21년 김익성. 동양철씨 주식회사 누가 여기다 폭탄 던졌죠? 26년 나석조. 오, 합법. 자,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경찰서 물어봐야지. 부산 경찰서. 하시모토 서장 면전에다가 폭탄 던지시고 오신 분. 부산 경찰서. 부산이잖아. 박재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밀양 경찰서. 최수봉. 종로 경찰서. 이 사람 맞추겠지. 그리고 암살대상 조선 총독 이하의 고관, 군부 순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이 뭔지 아니? 독립운동가인 척 들어와가지고 정보 빼돌리는 스파이를 밀정이라 그래. 반민족 악덕 지방 유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31번 사료에다 별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 조선 혁명선언인데, 자 한번 볼게.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폭력, 암살, 파괴. 자, 5폭파, 7 가살. 이거 의열단 사료라는 거 파괴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의거 운동을 지향하는 문서예요.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죠. 신채호는 실력 양성 운동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산업하고 교육을 신경 써봐야 우리 민족 독립 안 된다라는 거야. 일본 민족에게 공포심을 새겨 넣어야 독립이 된다는 거야. 그거 안창호의 주장이죠. 그리고 20년대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노선이고요. 사회진화로 인정한. 그러면 외교 독립론은 지향해요? 신채호? 그렇죠. 신채호가 제일 혐오하는 게 외교 독립론이에요. 32번 이봉창 그거. 자, 이 사료 보고 이봉창 그거 이제 맞춰야 돼. 한국인이 일왕을 저격하였으나 일왕에 있다가 밑줄 쫙 히로히토 천황 히로히토죠? 아니다 일왕이라고 해야지. 한국인 이봉창이죠. 명중치 않았대요. 불행부중했대. 자, 일왕이 관병심을 마치고 항공하는 도중에 도령 저격당했대요. 자, 이봉창 그거죠. 32년 1월 8일 1.8 도쿄 그거 사건이고 연도 외워 32년. 그럼 이 이봉창에 속한 단체가 뭐야? 임시정부 산하 의거 단체. 예. 그리고 두 번째 한인애국단 멤버 활동이지 윤봉길. 그러니까 윤봉길이 나오면 조금 킬러가 될 것 같아. 나는 참된 정성으로서 조국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자, 여기에다 밑줄 쫙 중국 침략.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 침략은 32년에 있었던 상하이 사변을 말하는 거야. 상하이 사변. 이봉찬 선생님 의거 이후에 상해신문 측에서 아쉽게도 일왕 불행부중함 까비 이지라 떨어가지고 일본이 그걸 명분으로 상하이에 쳐들어와서 상하이를 점령한 거야. 상해 점령 기념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이 4월 29일. 그때 홍콩공원에서 그래서 연회가 있었고 거기다 폭탄 던진 게 윤봉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 잡고 윤봉길이라는 거 유출을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 사료가 나오면 100% 이게 답이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 34번 갈게요.
이것도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야. 자, 지난 2일 경성 남대문역에서 신임총독, 여기다 신임총독 밑줄 쫙. 자, 이 총독 이름 사이토 마코토. 그런 사이토한테 경성 남대문역에서 폭탄 던진 게 대한노인동맹당 소속의 강우규 할아버지죠. 이거 나오면 뭐 단답 아니면 이 신임총독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35번 의열단원 나석주 그거 동양철식 주식회사 뭐 읽어야 되니? 여기다가 폭탄 던지신 분이 나석주지. 26년에 의열단이죠. 또 36번 가겠습니다. 실력 양성운동. 자, 미용 양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조선 문제 때문에 일본 측의 감정을 상하는 일은 회피하였다. 조선 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이므로 우리 조선인은 힘써 교육과 산업, 문화적 시설에 열중하여 실력 양성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주의 계열이죠. 실력 양성 운동. 그러면 이들은 왜 실력 양성 운동에 집착하죠? 허버트 스펜서의 어떤 이론을 인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 젠장 지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사회자들 그거잖아. 약육강식 적자 생존. 37번 갈게. 밀립대학 설립 기성의 발기 취지서. 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가장 힘있고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딱 이제 교육에 딱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쪽 보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거 딱 봐도 뭐야? 밀립대학 기성이잖아. 그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구호는 1천만 국민이 한 사람당 이런 식. 핵심 인물은 이상재 이승훈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방해로 실패로 끝났고 조선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교 수립해서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38번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여기다 별표 존나 키셔야 돼. 그러니까 연도도 알아야 되고 신문사도 알아야 되고 제목 이름도 알아야 돼. 기사 제목도. 민족적 경륜. 자,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자 여기다 밑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이 이론을 따르는 애들을 뭐라 그래? 타협적 민족주의라 그래요. 지금 이광수는 이 기사에서 자치론을 주장하는 거지. 일본 민족의 지배 이제 순응하고 그들하고 이제 타협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민족운동을 스스로 해내야 된다. 그리고 자치권을 받아야 된다. 이 소리죠. 39번 갈게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안 읽어도 돼요. 뒷글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근데 40번 사료가 중요해. 40번 사료. 실상을 말하자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장려 계급이다. 그들은 자본가 중산계급.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가 중산계급은 부르주아지 계급이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애들, 사회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애들이죠. 양복이나 비단옷을 입는 대신 얘네들은 옛날부터 잘 먹고 잘 살았네요. 그런데 일반 프로레타리아 임금 노동자 계급은 무명과 배옷을 입었고 옛날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야. 국산품 이용하면서.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성적인 말로써 눈물을 흘리며 저들의 이해가 전혀 상반되는 노동 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즉 임금 노동자 계급 삥 뜯고 있는 운동이다. 그럼 40번을 쓴 게 누구 어떤 애들이야? 어떤 운동가들? 무슨 주의? 정답 41번 갈게요. 아 파워에이드 한 잔. 왜 웃지? 좀 말이 빠르나? 좀 늦출까? 살짝만. 암태도 소작제기. 어 재수생 애들이 내 발성 신기하대. 졸라 따라라라락 졸라 빠르게 말하는데 딜리버리가 개 잘 된대. 그래서 걔네들이 나한테 랩하는 법 배워갔어. 지금 수능 한 40일 남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게 랩이신가 봐요 지금. 어, 오랫동안 맹렬히 싸우던 암태도 소작 문제는 일단락을 마쳤다는데 지조 문제철 여기다가 빈칸 뚫어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조 문제철의 횡포 때문에 암태도 소작인을 중심으로 소작쟁이가 벌어진 게 암태도 소작쟁이였죠. 그 목포 지역 법원까지 가가지고 투쟁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 42번 1930년대 농민운동 일본 제국주의 타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41번은 생존권 투쟁이 목적이었는데 42번은 30년대 농민운동은 뭘로 바뀌었다? 항일운동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41번에서 42번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를 서술하라 하면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동이요 선동. 프로파간다요. 또 지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동이요 선동 선동.
항일운동 합시다 막 그렇게 선동하는 거. 43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 좀만 고생했어요. 이제 시험 하나 남았어요. 한국사. 그럼 이제 해방이에요. 당신이 민족 해방되신다고요. 한국사 시험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사 하나 남았잖아. 그만 하면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수능 한국사는 4등급만 나오면 되니까. 응? 쉽겠어요? 쉽겠냐? 쉽겠냐? 그 언제부터 쉬워지냐면 아니야 안 쉬워. 재밌긴 해. 재밌긴 한데 그 박정희 나올 때까지만 조금 고생해야 돼. 그때까지 막 정당 조직들 엄청 난립돼 있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취임할 때까지가 다음 시험범인데, 근데 이게 김영삼 정권 이유가 힘들어. 그 이유가 사회경제 문화사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국민연금제도가 몇 년부터 도입됐는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몇 년부터 도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 연도를. 그래서 뭐 1차 교육감 선거 막 이런 거. 그냥 근데 그거 안 어려워. 그냥 연도만 외우면 되잖아. 제일 어려운 게 막 이런 거라니까. 조직이 막 난립되어 있고 막 그런 거 엉키고 섞이고 막 부비부비 이런 거.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 여기다 밑줄 쫙 원산 노동 연합회. 그리고 저기 밑에 조선 노동총 동맹. 이 두 조직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야. 이거 빈칸 단답형 문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것 같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사건 어떤 단체가 지원했는지 알고 있지? 신간에. 44번 학생 항일 운동. 자, 우리가 배척하려는 교사 4명 모두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교단에 서서 일본의 우월함을 말하고 조선인의 필연적 멸망을 설파하여 우리에게 노예 근성을 주입하려고 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식민지 노예 교육이라 그래. 식민지 노예 교육. 그러니까 이 식민지 노예 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항일 운동이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옛날 교사나 지금 교사나 아니다. 아니야. 취소. 최근에 학원연합회 회장님이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보다 못 가르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욕 존나 처먹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반화 시킨 거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학원 강사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사람 많지.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시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맥락 글을 못 읽어. 그냥 다 일반화 때려버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들었던 여기 지역 선생님 몇 명은 그 수업 시간 수업은 안 하고 지자랑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비슷하다는 소리야. 45번 60만 세 운동. 어, 그래. 자, 여기 이 사료 보고 이게 60만 세 운동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일단은 포인트 잡아줄게. 대한독립 만세. 여기 만세다가 밑줄. 그러니까 만세 운동이다. 그럼 만세 운동은 교과서에서 딱 3개 나와. 3.1 만세 운동 19년에 있었던. 그리고 22년에 있었던 2차 3.1 운동. 천도교가 주관한.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 이거 딱 3개인데.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잡고 가야 돼. 자, 한번 볼게.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무라를 배척하자. 이거는 뭐 포인트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거. 일본의 공장은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촉파업하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네. 그럼 이 말인즉슨 집회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야. 10년대는 없었잖아. 20년대 생기잖아. 그럼 20년대네. 3.1운동 아니네. 그리고 소작농들이 소작쟁이를 하네. 그러면 20년대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20년대 만세운동은 60만세운동 하나예요. 2차 3.1 운동은 계획만 했지 시행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 60만 세 운동 사려고 이거 나오면은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기출돼 매년. 뭐 조선공산당하고 천도교 구파가 주도한 거고요. 순종의 인산이를 기점으로 한 거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핵심 단체였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저기 의미에다가 별표 칠래? 저거 항상 답이 되는 선지로 나와. 신간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46번 갈게. 광주학생 항일운동.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적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이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밑에 있는 세 조직이 외워야 되는 거야.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핵심 단체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 이렇게 세 조직인데 하나 알자. 장재성이라고 하는 친구를 알아야 돼. 그 장재성이 독서의 핵심 멤버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주도했다가 형무소에 수감돼서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감된 거야. 이것도 알아야 돼. 치안유지법. 내가 25년 이후에 형무소 들어가면 대부분 다 치안유지법이라 그랬어. 자, 징역 4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조선학생 만세 외치고 끌려가신 분이었습니다.
요거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47번. 46번 그거 중요하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47번 현재 조선의 사상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조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피정복 민족에 있어서는 여기 조선인들 말하는 거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그 목표 모두가 정복자적 경제적 착취,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서로 반목하고 미워할 필요가 무엇인가. 민족적 계급 대동단결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동단결 여기에다가 밑줄 쫙 이게 민족 유일당 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아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조선 민흥회는 뭐 민족 유일당 단체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자 48번 정오의 선언 또 별표. 다 별표네? 이게 한국 사회 매력? 자,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한 것 한편 우리와 과정적 동맹자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게 되면서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 자, 여기다 밑줄자.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조직은 뭘 말하는 거야? 자치론을 지향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뜻하는 거야. 그게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조선 공산당 멤버들이 26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한테 우리 결혼해 합쳐 이게 정오의 선언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쓴 조직은 조선 공산당이고 받은 조직은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걸 알으셔야죠. 그래서 이 정오의 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단체가 뭐야? 신간회. 그래서 다음 사료가 신간회야.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단결의 밑줄자. 그럼 단결은 뭐라고 써야 돼? 조선 공산당 플러스 비타협적 민족주의. 조선 공산당 플러스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여기다 기회주의에다 밑줄자. 그럼 이 기회주의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거야? 타협적 민족주의. 그렇지, 자치론자들. 자, 50번 신간의 해소론 갈게요. 자, 차라리 하루라도 조속히 해소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해소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신간의 사료 아닌가 이렇게 잡고 가야지. 자, 농민층은 농민운동, 노동자는 노동운동, 기타 각 부분은 부분운동으로. 자, 농민층은 농민운동이라고 했지. 여기다 밑줄자. 그래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탄생해. 노동자층은 노동운동, 혁명적 노동조합. 그래서 이 이름으로 경성 트로이카 운동이라고 통칭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신간의 해소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은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51번 갈게요. 경성 도시건축. 조선인의 서울인가 일본인의 서울인가? 자, 서울에 어떤 두 민족이 들어와 있어? 조선인, 일본인. 너 여기 들어가나? 도시 안 들어가지? 그냥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이 사는 경성구역은 청계천 남쪽에 청계천 북쪽에 북촌이고요. 일본인들은 남촌인데 그 경성 도시 건축할 때 조선인들의 자본과 노동력을 멋대로 착취를 했는데 일본인이 다 그거를 다 누리고 있었다. 52번 집세를 경감하라. 일제강점기 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의 집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사료고요. 경성 분해에 살면서 특수 부락을 형성할 수 있는 토막민. 이게 슬럼가 주택이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53번.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알지? 김첨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거기 주인공? 인력거꾼이에요. 읽었지? 아니, 이 작품을 몰라? 그 마지막 장면 알지? 아내가 죽고 설렁탕 딱 사오고 어 어떤 애들한테 이거 강의할 때 야 씨 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 김첨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설렁탕 파는 사람이 지랄을 뭐 글을 씨발 똥구멍으로 쳐 읽은 거 어떻게 설렁탕을 쳐 팔고 있니 죽은 아내한테 설렁탕 먹어 하면서 설렁탕을 강매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야 글을 어떻게 그렇게 읽지 인력거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경성 안에서 일본인들은 부자인데 조선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지게꾼이나 아니면 인력거꾼 하면서 끼니를 연명하고 살았던 거야. 막노동하거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도시 안에서. 54번 간도참변. 자 이거는 중요해.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한 개 대대가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기독교 마을이라고 하니까 제암리라고 생각해 애들이 아니야.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끌어 때려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붙은 집과 곡식더미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와 딸들이 잿더미 속에 타다남은 살덩이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선교사 마틴. 자 이거는 간도참변을 마틴이 어, 본 거를 쓴 거예요. 간도참변. 그러니까 저거 나오면 또 20년대 국외 독립전쟁이 순서 배열 문제 나올 가능성 크다. 그러면 아까 그 간도참변은 무슨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저지른 거지? 그거. 55번.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의 학살.
일제 아침부터 조선인이 불을 지르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돌면서 조선인 사냥이 시작됐다. 작용단 단원들이 23년 9월 1일에 터진 관동 대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인의 고성이 섞여서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 전개되었다. 56번 갈게. 자, 강제 이주는 1937년 10월 초에 시작되었다. 사방은 추웠고 모두가 앓고 있었다. 이주 도중 병자가 생기면 즉시 실현해 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소련의 당서기장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중일 전쟁이 시작되게 되자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생김새가 비슷하여 첩자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킨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에 거처하는 조선인들은 이제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58번 여성과 백정의 차별. 여자가 남자보다 경멸받은 가정의 상은 나쁜 풍습 때문이 뜻하다. 여자가 차별받고 있대요. 백정도 차별받고 있대요. 그래서 백정은 형평운동, 여성은 여성운동을 하게 되죠. 59번 갈게요. 소년운동의 기조조항. 어린이를 재래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 노동을 폐하게 하라. 자, 어린이 운동 단체네요. 물어본다. 20년대 너네들을 칭하는 말은 없어서 애새끼라고 불렀지. 그 애새끼를 아름다운 말이 어린이로 단어를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조직 이름은 선도교선언회. 어린이날 제정이 이제 23년 5월 1일이야. 근데 잘 들어봐. 헤네메드 교재는 이게 22년 5월 1일로 나와 있어. 그럼 뭐냐? 23년이 맞냐? 22년이 맞냐? 자, 22년에 천도교 선언회가 어린이날을 만들자 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첩초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 거는 23년 5월 1일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23년으로 잡고요. 어떤 교과서는 22년으로 잡는데 그럼 이건 대충 연도 문제가 안 나와야 되는 또 내신은 나옵니다.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교무실에 내가 또 가서 서로 또 얼굴 마주치면서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이 존나 있으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생님한테. 어린이날을 몇 년으로 제정 연도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자, 60번 갈게요. 근후의 행동 강령.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을 철폐한다. 5번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한다. 6번 자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을 철폐한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밑줄자 여성 노동자에 관련돼서 임금 차별 개선 관련된 사료는 근후에밖에 없어. 니네 교과서 사료상. 61번 갈게. 조선 형평사 취지문. 자 공평한 사회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분량이다.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는가? 이거는 딱 봐도 진주 지역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이고요. 23년에. 그리고 일본의 백정 조직인 수평사하고 연대해서 활동도 했었고 그 백정들 꼴 보기 싫어서 농민들이 반형평운동 전개했었지. 소고기 불매운동. 알지? 인터스텔라 가셨나요? 됐어요. 저기 있는 그 지구과학 쌤은 상대성 이름 막 잘 아셔? 그 예? 알겠어요. 박은식 국홍강조. 종교, 역사, 말과 글, 풍속 등의 불멸의 국혼이 있다면 여기다가 별표. 자, 혼을 중요시 여기네요. 박은식이에요. 그럼 박은식의 또 다른 업적 물어보겠지. OX로 답해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다. 맞아? 아니야. 대통령이었어. 2대 대통령이었잖아. 국무령 김부야. 대표 저서 2개. 정답입니다. 자, 63번 갈게요. 자, 일제 한국사 영국도 저들 한국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주지 않은 채로 저들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큰일이므로 정책 시설 이상으로 영구적 근본적인 산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 저들의 민족 정신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내선 동아의 사업은 완전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누가 말한 건지 별표. 데라우치 마사타케요.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선 총독도 하고 나중에 일본 내각 총리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한 사람의 업적 쓰라 하면은 무단통치야. 알겠지? 데라우치야. 64번 사회경제사.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법칙에다가 밑줄 쫙. 이거를 마르크스의 유물사원이라고 그래요. 기억나? 국가 발전 단계 5단계. 원시 공산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주의. 근데 우리는 어디에 정체되어 있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 정체되어 있었다. 이게 일제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이잖아. 근데 우리는 똑같이 역사 법칙에 입각해서 다른 민족과 똑같이 근대 자본주의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론 비판한 거야? 굿. 우리말 큰 사전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곳 길주 성진 함경도인데 방언이 뭐야? 그러니까 많은 건 당연히 아닌데요. 사투리. 규칙 없이 두어 말 적어드립니다. 조선어 사전 편집자에게 100분지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선어 사전 이게 뭐야? 우리말 큰 사전 아니야? 말모의 프로젝트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단체는 무슨 단체야? 조선어학회. 그럼 조선어학회 업적 말해봐요. 표준어 제정하고 분화로드 운동 또 통일한 또 말모의 프로젝트 외래어 표기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모의 프로젝트는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 무슨 법이 입각해서 형무소에 수감돼? 거기 밑에 이윤재 한징 밑줄하고 별표 이 두 인물 나오면 조선어학회다. 66번 이것도 나오면 킬러야 보통. 지난 기민년 독립만세운동 여기다 밑줄짝. 자 지난 기민년이 그러면은 기미 독립선언운동이니까 1919년 3.1운동 말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3.1운동이 지났네. 자 곧 우리의 전통적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국제 정세의 순리에 병진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22년에 계획했던 천도교 종교계의 2차 3.1운동 사료야. 그러니까 이거 66번 사료 나오면 해당 운동을 진행한 종교단체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개벽을 종합자치로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천도교니까. 또는 3.1운동 60만 세 운동을 주도하였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연도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놔야지. 22년. 자, 67번. 간송 전연필 선생님 훈민정음 해례본 지킨 거 아시죠? 여러 문화유산이라 그거예요. 넘어가세요. 아이고 68번. 그날이 오면 1930년에 동아일보에 수록한 작품인데 누가 썼지? 그날이 오면 시문이즈로 거기 밑줄 시문과 관련 개념에 시문과 한용우는 3.1운동에 참여했으며 이거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워야 돼. 이상화 빼앗긴 들에게도 봄은 오는가를 쓴 문학가예요. 의열단원의 의거 관련해서 구금됐고 의열단원이었던 이육사는 일제 혹독한 고문을 옥중에 순고하였다. 이육사가 의열단 단원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구지점 조선 식산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형무소에 그때 수감이 되게 되는데 친구 이육사는 본명이 아닌 거 알지? 본명이 뭐야? 이원록이에요. 이원록이요. 괜찮아요. 나중에 어차피 국어 선생님이 고생할 거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19번 실무다. 아니 근데 애들이 다 몰라. 고2 고3도 다 몰라. 진짜. 자,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이거 노천명이라는 친일 문학가가 쓴 거야.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내였다면 귀한 부르심을 잇는 것을 나아가서 싸우다가 돼지라는 거죠. 징병도모하는 거네. 자, 70번. 민족혁명당. 자, 이거 나오면 그냥 민족혁명당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야 돼. 한마음 한뜻 굳은 단결 민족혁명당. 우리의 당은 우리 민족의 전의로다. 희생 분투 유혈은 우리의 가고 전진하지 않겠는가 혁명의 전선으로. 자, 이거 나오면 이거 난징에서 35년에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선혁명당과 한국국민당과 미주 대한독립당과 신한혁명당이 합쳐진 민족 유일당 단체인 민족혁명당이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민족혁명당 당입니다. 본 당은 혁명적 수당으로 원수 일본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고 5천년 동안 독립자주형 국토와 주권을 회복한다.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공화정 건설을 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화 행복을 촉진한다. 자, 이거는 그냥 익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거 민족혁명당이다. 익혀야 돼. 자, 71번. 일본은 가장 야만적이고 난폭한 수단으로 중국의 항일 중심지인 우한을 공격해왔다. 이미 중국이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당했네. 그지?
그러므로 우리 조선민족 전선연맹, 자 여기다 밑줄자, 조선민족 전선연맹 기치 아래 일치 단결했대.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군부대는 하나밖에 없어. 조선의용대야. 조선민족 전선연맹 기억나? 민족혁명당에서 민족주의 인사들이 다 나가게 되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개명한 뒤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4개의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해서 난징에서 사회주의 거대 연합단체인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되잖아. 그리고 그게 우한에 가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군부대로서 의용대가 창설되고. 넘어가세요. 72번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활약. 조선의용대는 화북에서 본격적인 공작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반소탕전 과정에서는 땡땡땡, 자 여기다가 쓰십시오. 윤세주. 그 윤세주 장군이 돌아가신 게 반소탕전 전투라 그랬어요. 호가장 전투가 아니라. 자 73번 항일 전선 통합 노력. 이 천재일우의 위대한 혁명 수행의 절호에 기해서 반드시 최후의 결전을 전개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 결전에서 승리를 쌓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적 조직을 건설하지만은 안 된다. 자 김구하고 김원봉이 원래 서로 연대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원봉은 20% 의용대 단원들을 이끌고 항북광복군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사료가 그 사료예요. 74번 오직 일치 단결만이 한국혁명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를 획득할 수 있다. 모든 인력과 물력은 이미 임시정부 기치 아래 집중되었다. 자 모든 인력에다가 밑줄. 그럼 이 인력이 뭐야? 조선의용대 20%. 14번 하고 있어요? 모든 인력은 임시정부 아래 일치 단결되었대. 인력 의용대 20%죠. 그래서 한국광복군 1지대 부사령관이 되게 돼요. 자 75번 미주 지역의 동포들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미주 한족연합위원회. 나오네. 재미한족연합회야 이거. 41년에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게 되자 미주에 있는 이승만이 그 미주에 있는 7개의 단체를 연대해서 항일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산하군부대로서는 한인국방경비대라고 하는 군부대를 42년에 만들어서 미국을 도와 일제를 빨리 패망시킬 것을 준비했어요. 나오네요. 사료로. 76번 국내 진공작전. 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 본부하고 다 약속이 되었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외적이 항복했으니 국내 진공작전이 원래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왕이 항복을 조기할 것 같자 20일로 땡겼으나 그 전인 8월 15일날 일찍 항복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결국 국내 진공작전 해보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라는 그런 사료입니다. 77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의 합작 추진. 이것도 나오는 킬러야. 나는 예난에 살을 먹었어요. 예난에는 당시 김두봉 주석의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조선 의용군과 좌우 합작이 정말 성공하는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좌우 합작의 좌는 조선 독립동맹, 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하는 꿈에 젖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일제 항복입니다. 그것은 임정과 조선 독립동맹의 통일전선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해방을 맞이한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장건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조선 독립동맹하고 연대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일왕이 항복선언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아요. 예난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과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을 못했고요. 그대로 한국정부를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둘이 충돌한 게 6.25 한국전쟁입니다. 사실. 78번 자 78번부터 80번까지 별표 무조건 나와. 내가 이거 치킨 한 마리 건다 그래. 그리고 어차피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 기억도 못해요. 어, 애들 뭐 기억도 못해. 그래갖고 카톡 와갖고 선생님 치킨 이런 애들 본 적도 없어. 그냥 막 거는 거죠. 람보르기니 정도 걸면은 애들 기억할 것 같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3균제도 여기다 밑줄자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시설로 실질상 균형을 도모하며 3균주의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정부의 건국강령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조상의 3균주의다. 79번 자 항상 문제는 78번 79번 80번을 해당 조직을 구분하는 문제로 나와. 자 79번 예난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의 강령이에요. 보통선거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을 수립한다. 이게 정치에서의 균등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선거는 이제 재산과 직업에 관련없이 누구든지 선거권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의 자산을 압수하고 토지를 분배한대요. 경제에서의 균등함이네. 자 그리고 국민의무교육제도 여기다 내가 별표치라 그랬었죠.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예난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 건국강령이야. 그러니까 이거 교육에서의 균등함인데 78번과 79번의 감성이 똑같아. 정치, 교육, 경제에서의 균등함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무교육제도 저 단어로 구분해야 된다는 점. 80번 사료도 구분하는 단어가 있어.
자, 각인각파의 대동경결하여 거국일치. 여기 거국일치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 조직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성에 아까 알려준 여운형이 만든 해방 이후의 정부 수립 준비 전체인 조선 건국동맹 건국강령입니다. 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 81번. 자,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취하고 점령한 태평양 도서의 일체를 박탈하는 것과 만주 타이완 및 펑우제도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한국의 인민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의 적절한 시기 여기다 비추자. 한국이 해방 이후에 안정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독립을 시켜줄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건을 달았죠. 근데 이제 김구가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임시정부의 김구는 우리는 적절한 시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이 항복하는 동시에 그때 바로 즉각 독립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상한 한반도에 이상한 꼼수 같은 거 부리고 있다라는 걸 김구가 눈치챈 거죠. 네, 끝났어요.